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미투 운동에 있어서 어떤 그런 내면에 흐르는 것은 어떤 사회적 권력 작용이 그 방식에 의해서 흘러왔고, 또 미투 운동 자체도 그 기존의 어떤 권력 작용을 비트는 그런 어떤 운동이 되고 있고,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 얘기는요, 단지 여성의 어떤 성적 자기결정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요, 저는요, 그것보다도 훨씬 그것을 포함해서 훨씬 넓은 인간의 어떤 인권에 관련된 이런 얘기까지로 지금 확대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천부 인권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인류 역사가 인간의 인권을 어떻게 억압해 왔으며, 그것이 어떤 세상이 개명되면서 그 억압이 조금씩 해소되어 온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성의 인권 억압이 어떤 큰 비중을 차지했고, 또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침해되어 왔죠. 그러니까 같은 인간인데 하나의 다른 계급에서 하위층에 해당되는 어떤 인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지위를 가져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성은 무슨 현대에 이렇게 이르기 전까지는 각종 그 제약을 하고 무슨 권리가 없었고, 어떤 모임 같은데 또 이렇게 여성은 참여 못한다, 그렇잖아요. 무슨 당연히 그 정치 권력의 어떤 자리는 여성은 아예 그쪽으로 자리를 가질 수 없다. 모든 남성들이 국가 권력의 어떤 운영하는 자를 남성들이 다 차지했고, 심지어는 뭐 생활 속에서도 여성은 어떤 지역에서 못 간다, 무슨 화장실도 남녀 구분이 있었다, 무슨 그리고 뭐 투표권도 뭐 이런 현대에 들어서서 여성이 겨우 주어졌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미투 운동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어떤 근거 없는 어떤 인권 억압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당함이 이제 폭발된 그런 거였고, 그러니까 제가 22번 이 동영상 실체적, 헌법적, 정치적 법원을 이해하는 저기 1번부터 4번까지인가 거기에 이와 관련된 얘기를 나와요. 어떤 인류에서 인권이 어떻게 변경되어 왔으며, 그런 걸 좀 참고 읽어보시고, 어떤 요 부분을 뭐 여기 이런 내용들을 어떤 시민들이 읽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별로 조회도 없고 이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표피적인 거 이런 것만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22번 이런 거요. 여기 보면 어떤 상당히 20번 중에서 여러 가지 법원에 대해서 어떤 해석에 보라도 어떤 발상 생각을 말하고 있는데, 읽어보시면 그 중에 관련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지금 이 얘기는 이제 단지 여성의 어떤 성적 억압 이것만 얘기하지 않고 전체 사회의 어떤 권력 구조와 다음에 인권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런 차원에서 좀 넓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려는 거고, 단지 뭐 미티온도 이 얘기하려고 내가 이 동영상을 굳이 찍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고, 이제 다시 또 보도록 하죠. 이어서. 어디까지 했더라? 이거는 픽션이라 그랬죠. 픽션인데 우리 한국 현실하고 이렇게 같이 봐도 전혀 다를 게 없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 커피도 좀 이상하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앞에 얘기가, 남성은 어떤 성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즉각적이고 어떤 충동적인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여성과 대여성 관계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비해서, 여성은 남성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어떤 인격적인, 인간적인, 그걸 뭐 사랑이라고 표현을 흔히 쉬운 말로 하지만도 서서히 그렇게,
어떤 의문이 제거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성에 대한 어떤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점진적 과정을 거치고 남성은 그거와 관련 없이 바로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이 폭발해버리고 이런 점진성과 급박성의 두 차이 때문에 어떤 문제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인간 사회는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고 다음에 그것을 뭐 신이 무슨 인간의 창조를 실수를 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근본적으로 본능에서 오는 차이를 그럼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뭔가는 해야만 한다. 흔히 인간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실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래서는 아니 된다. 미래는 또 다른 현재이다. 현생 인류의 삶을 놓치는 것은 역사의 잔인함을 방기하는 것이다. 저거는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제가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거 옛날부터 우리 살아온 전통이 내 자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 어떤 고통을 참아야 된다. 부당함도 참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흘러온 세월인데 그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항상 그 현재는 모든 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도 중요하다. 만약에 그것을 미래를 남겨다 버리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고통이 되고 또 그러나 국가 위정자들은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래를 미루어버리고 개혁을 안 하는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을 쏟기 쉽다. 뭐 그런 얘기를 아주 조금 저기 중요한 의미가 그거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설명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간에 현생 인류의 삶을 놓치는 것은 역사의 잔인함을 방기하는 짓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속여왔어요. 미래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어떤 유정자들이 오늘은 참자, 현재는 참자 이런 식으로. 또 한편으로는 인류의 진화 내지 역사의 발전은 상당 부분 쏠림의 바람에 의존하는 바로서 역설의 함대이므로 그러니까 어떤 변혁이 이런 데는 어떤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한쪽으로 흐르는 바람이 형성되어 버리면 그쪽으로 계속 가버리기 때문에 그게 어떤 역설의 합니다 이 말이죠. 바로 쏠림의 바람인 미투 운동과 같은 바람을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고 놓쳐서는 안 된다. 역사의 발전과 인간의 진화는 합리성이나 정합성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정확히는 일부 자해에 대해서는 희생제의의 방식으로 뮤트 운동의 표적에는 과장과 오류에 의해 피를 보는 자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역사적 전환의 운동 시기에는 저 희생을 변호할 공간이 없게 된다. 그렇게 모순과 혼란과 격동이 뒤엉킨 상태의 바람이 휩쓸고 간 다음에 역사는 발전과 진화의 결과물을 내어놓는다는 진실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개별적 인간에게는 한편으로의 부당이나 잔인으로 운명간다. 즉 뭐냐면 미투 운명 가면 그 무고한 어떤 남성이 저기 휩쓸려 가지고 자기의 그 억울함을 주장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저것들을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저것을 다 밝히기도 없고 또 역사 과정에는 저걸 밝히는 것을 별로 허용을 안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뮤트 운동이 그러니까 완전히 100% 진실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어떤 가치를 두지 않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인간 현 사회의 그런 거기 때문에 전체로서의 어떤 운동의 대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단지 이제 저렇게 예외적으로 억울함이 생기는 것을 최대한 제거를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인간은 어쨌든 남녀성의 본질의 차이, 다음에 가능한 한도의 자유의 확장, 인간이라는 사회적 동물의 통제 가능성, 저런 것들이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통제 가능성 저기 항상 중요해요. 그거 어떤 감상주의에 빠지면 인간에 대한 통제 가능성 저것들을 깜빡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인간에 대한 통제 가능성은 저 충돌하는 것들 안에서 정당한 세계를 찾아야 하는 실제의 측면에서도 미투와 같은 바람 예압에 의해 해결은 어쩔 수 없는 요청이다. 어떤 운명적인 그런 성격이 조금 있다. 왜냐면 그게 발전적 길을 가기 때문에 이제 운명적 성격이 좀 있더라도 그것을 쉽게 그것은 배척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성격이 가지고 있다. 어쨌든 미투의 바람에도 엄밀히는 폭력의 기운도 개입하지만
폭력, 가장, 오류의 요소가 개입하지 않는 바람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폭력, 과장, 오류의 요소를 규명하다가는 전체로서 인간의 진화나 역사의 발전은 절차가 가진 함정에 잡아먹힐 버린다. 즉, 그러니까 절차가 가진 함정, 절차의 함정, 저는 그런 말을 하는데, 저거 법과 관련해서 저런 얘기를 할 일이 있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행동 못 하겠네. 사람들이 너무 어떤 언어 유희라 그러죠. 그거 빠져버리면 실제 어떤 해결하려는 과제를 던져놓고는 그 시궁창에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오늘날 특히 심해요. 그러니까 진실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는 과제로 고민을 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 그거는 나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빠져가지고 끊임없이 다른 그걸 부차적인 요소로 서로 막 말장난인데 사실은 그것이 화려한 언어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게 많아요. 국회에도 그런 것 많이 있고 우리 사회가 지금 오늘날은 특히 저게 큰 문제예요. 저거 언젠가 제가 한번 공식적으로 한번 저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절차에 가진 함정이에요. 민주주의가 잘못 민주주의는 소통이면서 어떤 절차를 지키고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러는데 그거는 대한민국 오늘날 같이 저런 식으로 절차를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발전적인 어떤 방향을 가기 위한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함정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국회 같은 데서 뭘 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회의하고 다투고 이러면서 하나 진행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치 영역 이런 데서는. 잘못된 어떤 시대는 저런 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성희롱이든 성추행이든 성폭력은 전체로서 폭력 문화의 우산 아래에 있고 그 폭력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면 우리가 만들. 그러니까 성폭력 저런 것들은 그 안에 그 사회 안에 어떤 폭력 문화가 전반적으로 넓게 어떤 드리워에 있기 때문에 저것도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관계적으로. 그게 좀 넓혀서 보면 성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의 어떤 폭력 문화가 이제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사회를 규정하는 에너지의 폭력은 대항하는 자가 개별적 하나일 때는 명예훼손으로든 걸든 제2차 폭력으로 길을 죽이든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무력화를 시도한다. 저기 그렇죠. 개별적으로 어떤 언론화되지 않고 이러면 오히려 가해자가 저것을 2차 폭력으로 명예훼손, 법으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이제 미투 운동 이런 것들의 어떤 거대한 힘을 받지 않으면 그거 법에 의해서 명예훼손이 되거든요. 잘못 얘기하다가는 그렇게 무력화를 시도한다. 일본에 그런 게 있더라고. 일본은 어떤 미투 이런 것을 거의 성공을 못 한대요.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걸 문제를 제기하는 여자가 바로 불이익을 입어버리고 한국과 같이 이렇게 사회적인 운동으로 발전 보내버리고 일본에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특성이죠, 그게. 그래서 일본이 어떤 민주주의가 발달을 하는 어떤 상당한 그런 이유, 그와 관계되는 것 같고요. 반면 대다수가 대항을 하면 그 폭력을 일어나지 못한다. 이것은 폭력의 정권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군중이 지속적 저항에는 무릎을 꿇는다는 이치와 그 개를 같이 한다. 그 저항도 폭력의 정권이 가진 물리력 자체에는 이기지 못하지만 그 일정 수준이 이상이 되면 비로소 그때 죽어있던 정의의 힘이 가시되기 때문이다. 저 힘을 두고 사람들은 평소에는 죽어 있다가도 상황을 지배하거나 그럴 것이라는 바에 따라 일어나는 내 안의 거인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87 민주화 혁명이나 박정희 시절이나 전두환 시절에 그거 민주화 운동하면서 거기서 다치는 사람도 나오고 억울하게 감옥도 가고 그야말로 치열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소용돌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집단으로 일어나니까, 어떤 총칼을 가진 군대와 경찰을 가진 권력도, 물리적으로 싸우면 그 사람이 이기겠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긴 그걸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저런 상황이 되고 나면 이제 무릎을 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역사가 그렇게 경험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시민 전체의 어떤 역사 속에서 저런 거대한 바람 속에서는 어떤 두려움 같은 거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완전한 고대 사회나 조선시대 이런 것도 아닌 시대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내 안에 있는 거인.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 내면에는 어떤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려는 그런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외부적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것을 거의 안 드러내는데, 저런 상황이 되면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 안의 거인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한국인에는 저런 어떤 유전자가 조금 더 있다고 봐야 되겠고, 프랑스 같은 나라도 좀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지난번에 뭐죠 노란 조끼 운동 이런 거 하는 그런 측면도 그렇지만도 그렇게 민족에 따라서 저거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태어나면서 차이가 아니고 그 역사 속에서 그런 거 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널리 구제되어야 하는 자는 저희 광의의 갑들 중의 을도 물론 포함되지만 광의의 갑 그러니까 옛날에 뭐 서지영 검사 그 사람들은 전체 금사 세계라는 갑들 중에서 또 을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 사람들도 물론 구제돼야 되었지만 사실은 거기 언론에 나오는 그 가해자 피해자 이 사람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오히려 더 구제돼야 되는 게 절실해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그 언론을 예면하는 그런 감남 언론 세계 속에서도 엄연히 그 성추행 이런 게 많거든요. 성추행, 뭐 성폭행 많은데 그쪽을 물론 이번에 이런 미투 운동을 해서 같이 어떤 인식의 계기가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구제가 되는데 그러나 조금 달리 어떤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 대의는 그런 일단 감남 언론 99% 얼의 구제돼야 되는 것이 그게 큰 대의이다. 그런 얘기고 저런 갑들의 미투와 소환하는 바람의 전파력에 흥차해서라도 99% 을의 자유도 그 확장을 얻어야 한다. 슬프지만 현실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갑들끼리 싸움질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내부에 일어나가지고 미투 운동을 일어난 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일반 감남 언론들도 그 속에서 있는 여성들의 어떤 그 부당한 침해 이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구제되고 이제 하는 그런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인간의 역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같이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지한다 이런 얘기고 한풀어 미투가 뜨겁게 지속되는 결과는 필경 여성의 사회적 지위 획득에 불리한 효과도 가져온다. 증거 없는 고발이 가져올 명예훼손이나 무고의 늪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머리가 아픈 법이 무엇인가 관련이 뭐다 여기서 뜯을 것은 아니다. 이건 지나가고 그게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에 대한 어떤 예부 개설도 명예훼손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직장에서 오늘 예뻐졌네라는 언어가 성추행으로 몰릴 수 있다거나 악마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직장을 지배하는 남자는 어떤 요령을 동원하든 여자가 진입하거나 크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언론에 나왔었어요, 한때요. 역효과로. 저렇게 되면 펜스를 뭐 그런 것도 있지만도 여성을 함께를 하지 않으려고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진출을 막게 하는 역효과가 더 조금 일정 부분을 어떤 우려 상황으로 등장한다. 그런 얘기고 여자라는 존재는 얼굴도 함부로 쳐다보면 아니 되고 말조차 가려서 하는 등으로 이리저리 불편할 뿐이고 힘든 일을 시키고 땡하면 힘든 일을 시키기 어렵고 땡하면 집에 가려고 하고 출산하기거니 뭐니 사생활이 우선이고 직장을 연성화로 만들어 직장의 동력을 잃게 하고 남자보다 이기적이다. 뭐 저러한 생각을 남자들이 갖게 만든다 말이죠. 그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저런 게 있어요. 있어요. 여성하고 동등한 그걸 주니까 여성한테는 힘든 일도 못 시키고 이런저런 자기 가정 이유로 직장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런 미투 운동 이런 걸로 비롯해가지고 더 불만이 생긴다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잘못된 관행의 치유에는 저렇게 인간적 곤란함이나 회피하는 반동의 에너지도 낳는다. 그래서 관계의 형식화와 배제의 문화가 커진다. 이제 새로운 배제의 문화가 생기겠죠. 그게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뒤덮는 그런 어떤 파급력은 있는 건 아니지만 또 개별적으로는. 그러나 저런 현상은 체질 변화에 따른 비용으로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통과 의례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체질이 개선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치러야 할 어떤 사회적 비용으로 그렇게 우리는 대범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걸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미투 운동에서 저런 비용을 우려하거나 두려워하면 저 운동은 그만큼 힘을 잃게 되고 성과의 축소로 소염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런 것을 너무 과장해서 언론에서 떠들고 막 잃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미투라는 어떤 거대한 사회 문화 운동, 인권 회복 운동이 어떤 동력을 잃게 되는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되면 저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 큰일 났네 이거. 이걸 끝내려고 할까 보자. 아이고 이거 한 번에 끝내려고 할 때만도 예, 여기까지 또 끝내야 됩니다. 아이 큰일 났네. 한 번에 끝내려고 했더만 예.